절대 주식 투자를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제가 다 분석해 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분석하고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는 것만 캐치 잘 하셔서 투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보는 거겠죠. 벌써 5만 명 돌파를 하였습니다. 자, 유튜브 시작한 지 몇 개월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안녕하세요. 2024년 6월 10일 월요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였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 6월 10일 월요일 장 시작 전인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는 추가적으로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영상 시청 전에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댓글에 이번 주도 다들 수익 내는 일주일 됩시다 라는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본인도 수익을 잘 내시게 될 거고 다른 구독자분들도 수익을 잘 내는 일주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저번 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 어땠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0.23%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고 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죠. 금요일날 고용지표가 발표되었고 시장에서는 전망하기를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전망하였지만 시장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고용지표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 빨간색 부분만 정확히 캐치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주식 투자를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제가 다 분석해 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분석하고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는 것만 캐치 잘 하셔서 투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보는 거겠죠. 벌써 5만 명 돌파를 하였습니다. 자, 유튜브 시작한 지 몇 개월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5만 명이 돌파하였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 있구나라는 책임감을 가지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나갈 겁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도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빨간색 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고용이 여전히 견조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 연준은 빠른 시일 내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약화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이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시각은 시장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12일과 13일이죠.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일단 6월 미 연준의 금리 동결은 지금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상태죠. 금요일날 고용지표도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까지도 9월과 12월에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고 FOMC 회의 다들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봤을 때는 여전히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까지 장기적인 우상향 갈 거라고 예상하는 거엔 큰 이변이 없고 살짝씩 지표 발표될 때마다 만족스럽지 않게 나올 때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또한 살짝의 조정 후에 다시 갈 수 있는 위치입니다. 너무 큰 걱정하지 않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스닥 100 선물지수로 한번 장 전이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살짝의 조정을 줬다가 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4시간 봉에서 단기지표, 중기지표 다 하락 추세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8시간 봉에서도 단기지표 하락 추세, 중기지표도 과매수에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결국에 단기적으로 또 눌렸다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우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도 단기지표 과매수권에서 데드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살짝 또 눌렸다가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상승 추세를 유지하려면 깨지 말아야 되는 라인이 있습니다. 전저점 38,000포인트는 깨지 말고 지켜주어야 상승 추세가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 잘 기억해 두시면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굵직굵직한 기업들이죠. 자, 일단 화요일날 오라클 실적 발표가 있고 수요일날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있고 목요일날 어도비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들 참고해 주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같은 종목들은 2부 멤버십 영상에서 분석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댓글로 질문 주신 종목들도 보시는 바와 같이 버티브 홀딩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알리바바 같은 종목들 다 분석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엔비디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주식 분할을 하였고 아직은 차트에 반영되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 분할 전 가격으로 한번 보자면 지금 핑크색 선 5일선을 깨지는 않았습니다.
금요일날 0.09% 하락하면서 지금 고점 부근에서 힘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엔비디아 뉴스를 한번 보자면 지금 경영진들이 엔비디아 이 고점 부근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우리는 핑크색선 5일선이 깨질 때마다 10% 20% 비중 축소해 나가시면 되는 거겠죠. 우리가 엔비디아를 잡은 자리는 초록색선 60일선 부근과 깃발 형태의 저항 라인 돌파할 때 이때와 이때 많이 모아갔었죠. 한 달로 보더라도 지금 50% 가량의 수익권에 있고 4개월 정도로 보면은 지금 150% 가량의 수익권에 있죠. 자, 주식 분할을 하고 나서 12개월 동안의 대부분의 주식들을 보면 한 25% 가량의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평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평균일 뿐이고 우리는 엔비디아가 더 상승할 거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가되 조정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은 수익을 챙겨 나가시면서 길게 끌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다들 잘 해주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 금요일날 1.24%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우리가 목표가로 하고 있는 198달러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4월 24일 날부터 애플은 반등을 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1차 목표가를 180달러, 그다음에 2차 목표가 198달러를 설정해 드리면서 이만큼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중이죠. 자, 198달러를 넘게 되면은 이만큼의 상승이 이 위에서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가격대로 봤을 때 한 220달러까지도 충분히 올해 안에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벳 금요일날 1.29%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전히 노란색 선 21선 주식에서 생명선이죠. 깨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금요일날은 지켜주었지만 오늘 하락하게 될 경우에는 노란색 선 21선이 깨지게 되죠. 이럴 때 비중을 좀 큰 비중으로 줄여 나가시는 겁니다. 왜냐면 노란색 선 21선은 계속 지지가 되었었는데 그 부분을 깨고 내려온다는 것은 단기적인 하락 추세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하죠. 자, 알파벳 크게 봤을 때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상승 중에 있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만 모아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하단 라인에서 매수 타점 많이 공유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1.1% 가량 금요일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갈색선 121선은 여전히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단기 지표 상승 추세, 중기 지표 이번 주에 골든 크로스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갈색선 121선 깨지기 전까지는 보유의 의견으로 쭉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 금요일날 1%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여전히 바닥 구간을 다지고 있습니다. 단기 지표 상승 추세, 그 다음에 중기 지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 34달러 계속 보고 가고 있는 중이고 여전히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퀄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퀄컴 금요일날 1.35%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퀄컴은 지금 이러한 상승 추세 상단 라인을 찍고 지금 조금 힘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상단 라인 부분에서는 조금이라도 수익 실현을 해 나가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 지금은 조금 괜찮지만 노란색 선 21선 가격대로 보자면 202달러가 깨지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다들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퀄컴도 하단 라인에서 모아가는 겁니다. 상단 라인에서 뭐 뉴스가 나올 때 모아가는 게 아니라 하단 라인에 있을 때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었고 이때도 제가 매수 타점 다 알려드렸습니다. 고점 부근에서 제 영상 못 보시고 수익 실현 조금이라도 안 하신 분들은 노란색 선 21선 깨질 때 비중 축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TSMC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SMC는 퀄컴하고 비슷한 차트로 올라가고 있죠. 하지만 퀄컴은 지금 상승 추세 상단 라인 부분이고 TSMC는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의 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금요일 날에도 1.4%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상단 라인에 상승 폭이 이만큼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단기 지표 상승 추세, 중기 지표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죠. 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상단 라인까지 나머지 비중 쭉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AMD 보도록 하겠습니다. AMD 금요일
금요일날 0.65%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노란색 선 21선 지켜주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단기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크게 봤을 땐 여전히 상승 추세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우리가 이러한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 있을 때마다 AMD를 모아가서 큰 수익을 한 차례 냈었죠. 자, 다음으로 일라이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라이릴리 금요일날 1.5%가량 상승하였고 전고점을 돌파하니까 계속적인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일라이릴리 크게 봤을 땐 N자형 상승 파동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 다들 확인하실 수 있겠죠. 일라이릴리도 전고점 돌파하기 전부터 매수 타점 공유드렸었고 N자형 상승 파동으로 올라간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었죠. 자, 다음으로 노보노디스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보노디스크 금요일날 0.34%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도 전고점 일라이릴리와 마찬가지로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우리가 초록색선 61선 부분에서 많이 매수한 종목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언제 파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파란색선 11선을 타고 상승 중이기 때문에 파란색선 11선 이탈하면 비중 줄여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모더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더나 금요일날 2%가량 하락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지금 노란색선 21선 부근에서 지지를 하면서 반등을 해주고 있는 구간이죠. 모더나는 파란색선 481선 뚫기 전에 매수 타점 공유해드렸었고 고점 부분에서 매도 타점을 알려드렸었죠. 자, 지금 모더나가 깨지 말아야 되는 가격대는 노란색선 21선 146달러를 깨면 안되고 146달러 깨질 때 비중 한 50% 정도로 줄여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화이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자도 0.7%가량 금요일날 하락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단기지표 하락 추세 있습니다. 자, 2, 3일 안에 단기지표 바닥 구간 다지면서 다시 한번 골든 크로스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눌렸다가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대로 목표주가 31달러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이자도 하락 추세 마무리 될 때 이때 매수 타점 공유해드렸었죠. 자, 다음으로 S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XL 금요일날 고용지표 발표로 인해서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살짝의 조정이 나왔던 구간이고 전고점 부근에서 저항을 받은 상태였죠. 자, 노란색 선 21선에서 한번 지지가 나와 주었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노란색 선 21선 가격대는 48.5달러고 48.5달러가 깨지지 않아야 단기 상승 추세가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노란색 선 21선 깨질 때는 우리가 이때 비중을 조금 줄여갔었는데 비중 줄이지 않으신 분들은 48.5달러 깨질 때 비중 축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아가는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50% 비중은 계속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보면서 가져가고 나머지 50% 비중 범위 안에서만 이렇게 고점 나올 때 조금이라도 수익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점 부분에서 수익 조금이라도 챙겨 가시는 분들은 하락 조정 나올 때 확실히 부담감이 덜 하는 거겠죠. 자, 다음으로 TQQ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QQ도 금요일날 고용지표 발표로 인해서 0.3%가량 하락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TQQ도 단기적으로 조금 눌렸다가 갈 수 있는 겁니다. 빠르면 노란색 선 21선 가격대로 봤을 때 64.5달러 부근을 지키면서 지지하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좀 깊게 눌린다라고 했을 땐 60달러 부근까지 눌렸다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결국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다소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죠. TQQ도 갈색선 121선 부분에서 매수 타점 또 많이 잡아드렸습니다. 영상 빠지지 마시고 꼭 모아가야 되는 종목들은 좋은 자리에서 모아 가셔야 되기 때문에 매일 시청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FNGU 보도록 하겠습니다. FNGU도 살짝의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고 짧게 조정을 준다라고 했을 때 360달러까지 살짝 조정을 줬다가 올라갈 수 있고 좀 깊게 조정을 주면은 330달러까지 눌렸다가 갈 것으로 보여지는 구간입니다. FNGU도 갈색선 121선 270달러 부근에서 매수 타점 공유해드렸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TMF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MF 저번 주부터 말씀드린 것이 단기 지표가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살짝의 조정이 나왔다가 갈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결국에 목요일, 금요일 조정이 둘 다 나오면서 지금 조금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는
주가는 여전히 우상향 추세고 살짝 눌렸다가 가는 것이죠. 목표 주가 55달러 계속 바라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LABU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ABU 저번 주 금요일 날 4%가량 하락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LABU 지금 파란색 선 481선 1차 목표가 125달러를 앞에 두고 살짝의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단기 지표 하락 추세, 장기 지표 하락 추세죠. 자, 단기 지표가 지금 올라와 주어야 되는데 이 기간은 한 2, 3일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2, 3일 후에 다시 한번 지지를 하면서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T-모바일 US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버십 커뮤니티에서 정고점 돌파할 때 매수 타점 공유드렸었고 지금 2주 동안 연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제 핑크색 선 5일선이 살짝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핑크색 선 5일선 가격대는 179달러고 179달러가 깨진다라고 했을 때 한 10% 정도, 20% 정도 수익을 실현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분할 매매는 언제나 옳습니다. 자, 다음으로 테이크2 인터랙티브 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크2 인터랙티브 소프트도 지금 계속적인 상승 후에 지금 살짝의 조정을 보여주고 있죠. 단기, 중기, 장기까지 다 과매수권에 와 있습니다. 자, 이미 핑크색 선 5일선도 깨졌고 수익 실현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한 20-30%는 수익 실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자리죠. 자, 다음으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 지금 정고점 부근을 넘으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제가 6월 6일 날 멤버십 영상에서 계속 보유해 나가면 된다라고 언급해 드렸었죠. 정고점 결국에 돌파해 주었고 지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가지고 계신 분은 계속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부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에 다들 이번 주도 수익 내는 한 주 되시 바랍니다 라는 댓글 한 번씩만 적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멤버십 커뮤니티에 오시면 제가 그날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들 순위를 알려드립니다. 자, 이대로만 잘 따라오시면 큰 수익 내실 수 있을 거고 지금 멤버십 분들도 이대로 잘 따라오고 있으면서 완벽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자, 멤버십 S클래스로 들어오셔야 멤버십 커뮤니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2부 멤버십 영상에서는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S&P 500 등 이 밑에 있는 종목들 다 해드릴 거고 질문 요청해 주시는 종목들도 다 분석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2부 멤버십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